아니, 여행 갔다 오고 바로 출근이 뭐야, 이게. 진짜 회사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번 주까지 휴가를 냈는데, 무슨 일이 얼마나 급한 거면. 에이, 인생이야. 저기요. 저기요? 제 말 안 들리세요? 저기요. 아니, 지금 영상 보고 있는 당신이요. 살기도 팍팍한데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 맛에 살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열차 내 승객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최근 몇몇 사고로 인해 안전 안내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폰을 착용하셨거나 통화를 하고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잠시만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 몇몇 사고로 인해 안전 안내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폰을 착용하셨거나 통화하고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잠시만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울러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일절 저희 철도청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저희 지하철은 첫 차는 5시 20분, 막차는 00시 23분입니다. 상하행선 모두 동일하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첫 차 이전과 막차 이후 지하철역은 폐쇄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폐쇄 전 역 안에 남아있는 분들이 계신지 확인합니다. 만약 폐쇄된 지하철역에 남게 되셨다면 3번 출구 오른편에 있는 야간 근무실로 가십시오. 야간 근무자가 순찰로 인해 자리를 비웠다면 근무자가 올 때까지 문을 잠궈 두십시오. 2-1. 만약 문을 잠근 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린다면 절대로 열어주지도 누구인지도 묻지 마십시오. 야간 근무자가 문을 두드릴 일은 없습니다. 근무실에는 자신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문을 먼저 열려고 하지 두드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끔 길을 잃거나 보호자를 잃어버린 미아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미아를 발견한다면 미아 보호소로 데려가십시오. 하지만 만약 그 미아가 과할 정도로 웃고 있다면 그냥 지나치십시오. 네 번째, 만약 스크린 도어가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은데 계속 닫히지 않는 것을 목격했다면 그쪽으로는 절대로 탑승하지 마십시오. 스크린 도어는 센서가 있어 무언가 감지가 된다면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센서 오류로 인한 오작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센서에 잡힌 거일 수도 있으니 정비팀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만약 누군가 선로 위에 떨어졌거나 뛰어들었다면 시간 내에 구할 수 있다면 구하십시오.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값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로 위에 떨어진 그가 웃고 있다면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해도 절대로 구하러 가지 마십시오. 죽음 앞에서 마치 무언가 달성한 듯한 웃음을 짓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섯 번째, 지하철 내부 혹은 역 내에서 분실물이 종종 나오고는 합니다. 만약 분실물을 발견하셨다면 역 내 분실물 센터로 가져와 주십시오. 그러나 그 분실물이 인형이라면 조금 더 유심히 살펴봐 주십시오. 빨간 눈을 가진 곰인형을 발견하셨다면 절대로 손대지 마십시오. 곰인형의 눈이 작아 잘 안 보일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멀리서도 알아볼 정도로 새빨간색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에게도 강조하는 사항인 만큼 발견하신다면 절대로 손대지 말아 주십시오. 여덟 번째, 역에 열차가 들어와 탑승하려 할 때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사람들이 다 서 있다면 절대로 탑승하지 마십시오. 그 열차는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목적지로 데려다 주지 않고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날 것입니다. 8-1. 열차 탑승객 중 유독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보인다면
열차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뛰쳐나오십시오. 다른 열차와는 다르게 탑승문 개방 시간이 깁니다. 5번 항목과 마찬가지로 한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값진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열차 안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사람이 피식하고 웃는다면 바로 뒤돌아 나오십시오. 그것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열차에 들어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9번째, 저희 역 내에는 노점상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돗자리를 펴놓고 무언가 파는 노파를 목격하셨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서 무엇이라도 사십시오. 가격은 마주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5만원 내의 금액을 부를 겁니다.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그리 큰 액수도 아닙니다. 10번째, 저희 지하철은 지하 2층까지입니다. 지하 1층은 여러분께서 열차를 이용하실 승강장이 있으며 지하 2층은 기계실과 여러 비품 창고가 있습니다. 일반 이용객분들은 지하 2층까지 오실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핸드폰 사용으로 인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계속 내려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중 간혹 3층까지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현재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당부드립니다만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3층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11번째, 저희 지하철은 1호선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안내방송에서 이번 역은 1호선 환승센터입니다 라는 방송이 나온다면 철저하게 무시하십시오. 12번째, 누군가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쳐다본다면 그 자리를 최대한 빠르게 벗어나십시오. 하지만 절대로 역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최근 지하철에서 납치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열차와 역 내에 불규칙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만 그자들은 마치 저희를 감시하듯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13번째, 열차와 열차 사이의 공간에서 오래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곳은 공기도 안 좋을 뿐더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차 내부에서 가장 어두운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미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그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는 필히 주의를 주십시오. 14번째, 열차 창문에 간혹 손자국이 찍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두 개 정도면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손자국이 위 혹은 아래쪽으로 향해 계속 이어져 있다면 다른 칸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그 칸에 있는 다른 이용객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칸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혼자였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하철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위 수칙들을 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안전수칙서는 7번 항목이 없습니다. 아빠 수학여행 이야기 어때? 재밌어? 글쎄, 아마 학교마다 다를 텐데 근데 크게 다르지는 않을걸? 이번에 들려줄 거는 아빠도 진짜 재미있게 한 건데 꼰대. 카톡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잠깐만. 안녕하십니까.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많은 이용자분들께서 동일한 불편 접수가 들어와 업데이트 안내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본 업데이트는 필수적인 것이 아닌 이상 현상이 발생하는 분들께서만 해주시면 되므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업데이트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다른 분들과의 공유가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어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마지막 링크를 눌러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십시오.
첫 번째, 카카오톡 테마의 색상은 기본적으로 노란색과 갈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별도의 테마를 다운받아 취향에 맞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공식 테마가 있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나온 테마를 포함해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공식 테마는 없습니다. 최근 들어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린 여자가 너무 섬뜩하다, 눈알이 마치 나를 쳐다보는 듯이 움직인다 등 기괴한 테마가 있다고 하는 불편 접수 건이 있어 공지드립니다. 세 번째,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 기능이 있습니다. 1대1 채팅방, 그룹 채팅방 등 원하시는 대로 개설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플을 설치한 후 최초 실행 시 개설되어 있는 오픈 채팅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픈 채팅방이 보인다면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바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3-1. 만약 오픈 채팅방을 찾는 중 세모미 단톡방이라는 방을 발견하신다면 30초 내로 카카오톡 앱을 종료해 주십시오. 30초가 넘어간다면 그 후의 일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카카오톡 내에서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과 카카오톡에 기본 이모티콘, 유료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이모티콘은 판매 등록 전에 검수하고 있습니다. 기괴한 그림의 이모티콘은 다운을 받아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자분들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이모티콘은 검수 과정에서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카카오톡은 본인이 상태 메시지와 프로필 사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프로필 사진을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면을 응시한 채로 웃는 여성의 사진이나 안개가 자욱한 어느 장소의 사진으로 되어 있다면 카카오톡을 재실행시켜 주십시오. 여섯 번째,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했을 때 술래라는 이름의 상대가 메시지를 보냈다면 비행기 모드로 전환 후 핸드폰을 종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깊은 곳으로 숨으십시오. 아파트나 주택이라면 지하도 좋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더더욱 좋습니다. 일곱 번째, 6번 항목은 없습니다. 술래라는 닉네임을 가진 계정을 현재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카카오톡의 색상이 붉은색으로 변해 있다면 핸드폰을 재실행시켜 주십시오.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붉은색이라면 즉시 앱을 삭제 후 현관문 주위에 굵은 소금을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여러분과 가까워졌다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아홉 번째, 밤 12시 42분에 음성 메시지가 도착한다면 듣지 마십시오. 그것이 친구 혹은 가족에게서 온 것이라도 듣지 마십시오. 호기심에서라도 절대로 눌러보시면 안 됩니다. 12시 42분이 지나간다면 그 메시지는 자동으로 삭제될 것이며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싶어 합니다. 열 번째, 읽지 않은 메시지를 너무 많이 남기지 마십시오. 그러한 무관심이 그들의 관심을 끌 수도 있습니다. 11번째,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는 도중 문전인살이란 닉네임이 들어온다면 저희 방에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최대한 공손하게 말해주십시오. 위 아이디 또한 발견 즉시 차단하고는 있습니다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의 닉네임을 자세히 본다면 왜 친절히 대답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2번째, 오픈 채팅에는 멘션 기능이 있습니다. 멘션 기능을 이용한다면 채팅방에 함께 있는 인원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때 저장 안됨이 보인다면
단순한 데이터 오류입니다. 12-1 카카오톡 멘션 기능엔 현재까지 에브리원 기능은 없습니다. 하지만 골뱅이 입력 후 에브리원이 보인다면 절대로 누르지 마십시오. 에브리원은 모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존재보다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 더 많습니다. 13번째, 카카오톡에는 이스터에그가 존재합니다. 친구 추가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고 추가한다면 나 자신은 영원한 인생의 친구입니다. 라는 이스터에그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알람이 뜨지 않고 그대로 친구 추가가 된다면 친구 삭제를 해주세요. 14번째, 메모장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와의 채팅 기능도 있습니다. 나와의 채팅에 무언가를 올렸을 때 답장이 온다면 채팅방을 삭제한 후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위에서 말했듯이 나 자신은 영원한 친구일 수 있지만 답을 보낸 존재가 그들일 수 있습니다. 15번째, 사진을 받았을 때 그 사진이 여러분들의 집 사진이라면 밖이라면 상관없습니다만 집 안에 계신다면 현재 있는 자리에 그대로 계십시오. 사진의 장소로 간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번째, 탈퇴한 계정은 알 수 없음으로 표시가 됩니다. 알 수 없음에서 메시지가 온다면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카카오톡 이용 시 안전수칙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 수칙서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너 옆에 있다는 거야. 민서야, 식물원은 재미있게 잘 봤어? 엄마는 엄청 큰 개미지옥 봤다고 하던데 민서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아빠는 그 새벽에 가지 치던 아저씨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 희한하게 그 야밤에 가지를 치고 있어. 오늘은 우리 민서가 좋아하는 물고기가 엄청 많은 아쿠아리움에 왔어. 다른 데 가보고 싶은 데는 없어? 한번 생각해보고 댓글로 남겨줘. 반갑습니다. 저는 아쿠아리움 큐레이터 세무미입니다. 먼저 저희 아쿠아리움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편하시겠지만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및 프로그램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손님들과의 간격을 2m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쿠아리움은 입장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금방 끝이 나니 잠시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쿠아리움 입장 요금은 어른 및 청소년은 3만원, 어린이 및 경로자분들은 25,000원입니다. 9월 1일부터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입장 마감은 영업 종료 시간 기준 1시간 전입니다. 두 번째, 저희 아쿠아리움에서는 620종, 약 6만 4천여 마리의 바다생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총 18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구역마다 전문 큐레이터들의 자세한 설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4번, 6번 구역에는 큐레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구역을 관람하시면서 큐레이터의 안내를 받으셨다면 각 구역에 있는 비상호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 번째, 4번 구역은 바다사자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 들어왔을 때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바다사자 우리를 보지 말고 그냥 지나쳐주세요. 간간히 바다사자가 아닌 무언가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해 조사 중이지만 현재
관람객 분들께서만 목격하고 있어 현재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7번 구역은 지능이 높은 돌고래 구역입니다. 전문 큐레이터들의 안내와 함께 아쿠아리스트가 돌고래와 함께 입장할 것입니다. 저희 아쿠아리움의 아쿠아리스트는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만약 1명 혹은 3명이라면 큐레이터에게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알리지 않는다면 당일 그 구역은 안에 있는 모든 관람객들을 포함해 폐쇄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5번째, 7번 구역을 지나게 되면 한층 내려가는 계단이 나옵니다. 한층을 내려왔는데도 더 아래로 이어지는 계단이 보인다면 절대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저희 아쿠아리움은 지하 1층까지 밖에 없습니다. 6번째, 지하로 내려오시면 젤리피쉬 갤러리가 있습니다. 해파리에 대해서 자세한 교육과 체험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전문의 해파리를 체험하게 하는 안내 직원이 있다면 아무런 행동 없이 그 직원을 쳐다보고 계십시오. 머지않아 그 직원은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질 것입니다. 7번째, 12번 구역은 저희 아쿠아리움의 하이라이트 구역입니다. 바다 터널을 지나실 수 있습니다. 길이는 약 1.8km이며 6만 4천여 마리 중 절반 이상과 수십 명의 아쿠아리스트들이 있어 마치 바다 생물들과 인간이 바닷속에서 공존하는 듯한 진광경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8번째, 바다 터널에서 간혹 인어를 보았다는 관람객들이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인어가 아닙니다. 목격담에 따르면 신체의 군데군데 사람과 물고기의 모습이었다. 오른쪽은 사람, 왼쪽은 물고기 모습이었다. 상체는 물고기, 하체는 사람이었다. 물고기의 지느러미가 있어야 할 곳에 사람의 팔다리가 수없이 나 있었다 등 하나같이 끔찍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관람 도중 인어를 목격하신다면 비상 호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9번째, 바다 터널에는 길이가 8m가 넘는 대형 가오리가 있습니다. 이는 터널 쪽으로 자주 오지는 않지만 큰 몸집 때문에 멀리 있는 실루엣이 보이기도 합니다. 대형 가오리가 터널 쪽으로 다가와 가까이서 볼 수 있다면 행운입니다. 단, 입 안쪽으로 밝은 회색의 무언가가 보인다면 기억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세히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저희 아쿠아리스트들의 잠수복은 밝은 회색입니다. 10번째, 바다 터널을 지나면 남북극 구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펭귄을 볼 수 있습니다. 오후 3시쯤 이곳을 지나시면 사육사가 펭귄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육사의 복장이 펭귄 복장이라면 핸드폰 후레쉬를 그에게 비추십시오. 그는 저희 아쿠아리움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밝은 불빛을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11번째, 아마존 구역에는 피라냐, 전기 뱀장어 등 열대 지역에서 사는 수중 생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던 중 갑작스런 두통과 어지러움이 온다면 뒤로 돌아 남북극 구역으로 돌아가 주세요. 열대 생물들이 들어오며 같이 오면 안 될 것들이 같이 왔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극지방의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릴 것입니다. 12번째, 기프트샵에서는 각종 육식동물의 이빨 모형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중 인면허의 이빨이라고 해서 사람의 치아와 비슷한 상품이 있다면 흰 돌고래의 축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상품을 찾으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하게 그곳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상품을 찾기 전까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티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이상함을 눈치챘다면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안전교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전 방금 교육했던 안전수칙을 프린트해서 드리고 있으니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전자출입 명부 작성을 위해서 QR코드 준비해 주시고 일어나 주세요. 그럼 재미있고 안전한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 민서도 계속 놀러 다니고 해서 피곤했나 보다. 숙소 들어가자마자 바로 골아 떨어지네. 민서 엄마가 쪽지 남겨놨네? 아니 근데 그 안전수칙이 진짜인 건가? 만약 가짜여도 소름 끼치는데 진짜 좀 후미진 곳에 빨간색이랑 검은색 파라솔들이 있어. 다음부터는 수칙들 있는 곳에서는 혹시 모르니까 잘 숙지해서 가야겠다. 아휴, 몸도 찌뿌둥한데 사우나 가서 몸 좀 지지고 와야겠다. 어서 오세요. 자네는 이곳 사람이 아닌 게제. 어떻게 하셨어요? 여긴 오래된 곳이라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온다네. 늙은이들만 오는데 내 특별히 싸게 해주리다. 여기 키 받고. 근데 우리 목욕탕은 몇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 몸 담그기 전에 잠깐만 듣고 가세요. 첫 번째, 물에 몸을 담그기 전에 꼭 몸을 씻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존 이용객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온탕을 이용 중에 온몸이 익은 듯한 흔적이 있는 남자가 탕으로 들어올 경우 즉시 나가십시오. 그는 곧 수도꼭지로 다가가 자신에게 익숙한 온도로 바꿀 거예요. 그에게 익숙한 온도지만 당신에게는 결코 아닐 겁니다. 세 번째, 잠깐이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탕에서 잠들면 안 돼요. 스스로 날 먹어달라고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 수도꼭지에서 검붉은 빗물이 나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가 식사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혹여나 자녀분을 데리고 오셨다면 성별이 어떻든 같은 탕에 들어가세요. 혼자 놔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는 덜 자란 아이의 뼈를 아작아작 씹는 걸 좋아합니다. 여섯 번째, 사우나에 너무 오래 계시지 마십시오. 그는 적당하게 찐 요리도 좋아합니다. 일곱 번째, 몸이 지나치게 마른 장발의 남자가 때를 공짜로 밀어준다고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다시는 때가 생기지 않도록 당신의 살점을 모두 밀어버릴 것입니다. 여덟 번째, 냉탕에는 종종 살얼음이 떠다닐 때가 있습니다. 살얼음이 떠다니는 걸 보셨을 경우에는 냉탕에서 바로 나와서 목욕탕 벽화 앞에 배치되어 있는 각 신상들 중에서 자신이 믿는 신의 신상 앞으로 가서 기도나 절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얼어붙게 할 냉기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아홉 번째, 머리를 감는 도중에 샴푸로 인해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내 머리카락이 아닌 다른 머리카락을 만지셨다면 의식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감겨주십시오. 그녀는 단순히 팔이 없는 것뿐이니 당신이 감겨주었다면 다른 곳으로 갈 것입니다. 이는 저희 목욕탕 근처 해수욕장의 샤워실에서도 동일합니다. 열 번째, 알 수 없는 노래를 부르며 들어오는 손님이 있다면 최대한 조용하게 물 밑으로 잠수하십시오. 노래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면 나오셔도 좋습니다.
11번째, 하수구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나 무언가 씹어먹는 소리들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스멀스멀 올라오는 피비린내도 라벤더 향이 나는 탕에 들어가신다면 해결될 것입니다. 12번째, 등에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 문신을 한 남자가 이 목욕탕 처음 와보시는 건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단골이라 자주 온다고 대답하십시오. 남자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로 옮길 것입니다. 13번째, 물에서 무언가 헤엄치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면 아마도 그일 것입니다. 수도꼭지 옆에 놓여져 있는 작은 칼로 손가락을 벤 뒤 피를 몇 방울 떨어뜨리십시오. 조금만 기다리면 물 밑에 검은 그림자는 사라질 것입니다. 14번째, 락커키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만약 잃어버리셨다면 그는 당신의 존재를 인지하고 끝없는 허기를 달리기 위해서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15번째, 락커키는 지니고 있으면 그에게 본인의 위치를 스스로 알려주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당에 들어가기 전에 벗어 던지십시오. 이 수칙들은 꼭 지켜주시게나. 단골들이야 항상 오는 곳이니까 조심하는데 처음 오는 사람이면 조심해야 해요. 이거는 수칙적인 종이니까 옷 벗기 전에 한 번 더 봐주세요. 아이고, 근데 내가 나이를 들어가지고 깜빡깜빡 하는데 내가 14번까지 말해줬나요? 우리 목욕탕 수칙은 14번까지니까 혹시라도 그 종이에 15번 같은 거 봤으면 그냥 무시해주세요. 그러면 시원하게 씻고 나오십시오. 민서야, 아쿠아리움 어땠어? 그 수족관에 있던 인어 진짜 신기했지? 사람이 분장한 것 같지도 않은데 요즘 코스튬이 잘 나오나 봐. 민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동물원 가자고 해서 드디어 왔다, 동물원. 민서는 무슨 동물이 제일 좋아?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사자를 제일 좋아했는데. 엄마 어디 갔냐고? 엄마는 오늘 피곤하다고 숙소에서 쉰대. 오늘 아빠랑 재미있게 놀자. 민서 계속 놀러만 다녀서 배고프지? 동물원 갔다가 뭐 좀 먹으러 갈까? 어때? 한번 생각해보고 댓글로 남겨줘. 안녕하세요. 저희 모미 동물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동물원은 고객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께 있으며 저희는 조금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저희 동물원의 입장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입니다. 동물들의 건강을 위해 야간 개장은 없습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저희 동물원은 곳곳에 보안팀 직원들이 있습니다. 특이사항 발생 시 바로 보안팀에게 알려주세요. 두 번째, 저희 동물원에는 백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눈동자가 온통 검붉은 백호를 보았다면 즉시 보안팀에게 알려주세요. 세 번째, 저희 동물원의 사육사와 보안팀의 유니폼색은 황토색과 검은색입니다. 만약 빨간색의 복장을 입은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면 바로 보안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구역은 폐쇄 조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가 아닌 보안팀이 먼저 보았다면 그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이용객과 함께 폐쇄 조치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만약
금빛 얼룩무늬 호랑이 우리 안내 표지판을 보았다면 그 즉시 자리에서 몸을 웅크리고 눈을 감고 두 귀를 막으세요. 누군가가 어깨를 툭툭 건드리고 흔들며 여러분을 깨우려 할 겁니다. 절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한다면 그때는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저희 동물원에는 금빛 얼룩무늬 호랑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향하는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5번째, 원숭이 우리에서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보는 듯한 원숭이가 있다면 원숭이의 귀를 유심히 관찰하십시오. 만약 귀가 빨간색과 검은색의 줄무늬라면 즉시 보안팀에게 알리십시오. 그 후 보안팀과 사육사가 알아서 조치할 겁니다. 그리고 그 원숭이가 무슨 행동을 하던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그 원숭이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부정될 것입니다. 6번째, 동물원 이용 중 무료로 솜사탕을 나누어주는 삐에로를 본다면 그 근처로 가시면 안 됩니다. 현재 저희 동물원에서는 그자를 잡으려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고객님들의 신고를 받아 출동하면 그 자는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것이 주는 솜사탕을 먹은 고객님들은 현재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절대로 받아서도 근처에 가서도 안 됩니다. 7번째, 인도 코뿔소 우리는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도 만져서도 안 됩니다. 코뿔소가 우리에서 나가지 않도록 설치한 것도 맞습니다만 주된 목적은 안에서 밖으로의 탈출 방지가 아닌 밖에서 안으로의 진입으로부터 코뿔소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8번째, 사파리 차량을 타고 동물을 관람하던 중 차량을 계속해서 따라오는 곰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따라오는 곰이 있다면 같이 탑승해 있는 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 언뜻 보기엔 곰 같을 수 있지만 그것은 곰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눈치챘다는 것을 그것이 알게 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해주세요. 9번째, 미어캣 우리의 미어캣들이 전부 다 한 방향을 주시한다면 그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온 힘을 다해 달리십시오. 미어캣의 습성은 몇 마리의 미어캣들이 번갈아가며 보초를 섭니다. 근데 우리 안의 모든 미어캣이 한 방향을 주시한다는 건 보초보다는 무언가를 주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번째, 만약 누군가가 금빛 얼룩무늬 호랑이 우리 근처에서 귀중품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가는 길이 기억나지 않아 같이 가자는 자가 있다면 절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유는 4번 항목과 같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십시오. 그렇다면 그자는 포기하고 다른 먹잇감을 찾으러 갈 것입니다. 11번째, 만약 호랑이 우리에서 꼬리가 없는 호랑이를 보았을 경우 주위 사람들에게 신기한 호랑이라며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십시오. 호랑이의 습성은 뒤에서 적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존재가 아니며 사진을 찍게 되면 그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12번째, 동물체험관에는 다양한 초식동물들과 새끼동물들을 직접 만져보고 먹이도 줄 수 있는 체험관입니다. 입가에 털이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는 토끼를 발견했다면 최대한 그 토끼와 멀리 떨어져 다른 동물에게 먹이를 주십시오. 예전 어린아이의 손가락이 토끼에 물려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토끼는 안락사시켰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입가가 붉게 물들은 토끼가 발견되곤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모미동물원의 안전수칙 내용입니다. 위 수칙들을 지켜주시면서 안전하고 즐거운 관람 되십시오. 아, 뭐야. 도서관도 공사한다고 오늘 문을 일찍 닫네. 민서야, 아직 시간도 많은데 우리 집에서 놀다 갈래? 우리 딸 왜 전화했어? 아이, 그럼 당연하지. 너무 늦지 않게 놀다 집에 가고, 그 아빠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녁에 집에서 봐.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근데 민서야, 우리 집은 지켜야 할 수칙들이 몇 개 있는데 지금 말해서 미안해. 아, 진짜? 대박. 너희 집도 생활 수칙이 있어? 그럼 일단 들어가자. 들어가서 과자 먹으면서 내가 얘기해 줄게. 첫 번째는 우리 집은 밤 10시 이후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어. 나도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밤 10시가 넘으면 밖에서 쇠를 땅에 질질 끄는 소리가 나더라고.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밤 10시가 지나면 해가 뜨고 나서 움직이라고 했어. 두 번째는 해가 지기 시작하면 현관문의 모든 잠금 장치들을 잠그고 15분 정도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고 했어. 우리 옆동에서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인데 어떤 애가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졌다 하더라고. 지금 경찰 아저씨들이 엄청 찾아다니고 있다고 하던데, 물론 어떤 나쁜 사람이 잡아간 걸 수도 있겠지만 누가 들어온 흔적도 CCTV를 확인해봐도 아무도 없었대. 세 번째는 우리 집 텔레비전은 채널이 165번까지 있어. 만화가 나오는 채널은 29번이야. 우리 아빠가 말해줬는데 간혹 밤에 아무 생각 없이 채널을 돌리다 보면 464번 채널이 틀어질 때가 있대. 우리 아빠는 일 갔다 와서 밤에만 텔레비전을 봐서 밤에만 나오는 줄 아는 것 같아. 사실은 밤이 아니고 시간이랑 상관없이 다 나오거든. 나도 그 채널 봤었어. 응?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그냥 TV를 꺼버렸지. 얼마나 무서웠는데. 네 번째는 요즘 우리 아파트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은 있어도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없어. 택배 아저씨든 배달 아저씨든 다 똑같아. 만약에 우리 집에서 노는데 현관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면 절대로 반응을 하면 안 돼. 그건 한 사람한테만 들리는 소리더라. 예전에 집에 아빠랑 엄마랑 있었는데 누가 문 두드린다 했는데 엄마 아빠가 무슨 소리냐면서 빨리 자라고 했었어. 다섯 번째는 자주는 아니고 가끔가다 한 번씩 베란다 창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 그때는 절대로 베란다를 쳐다보지 마. 우리 집은 올라오면서도 봤겠지만 4층이야. 예전에 한번 무심결에 쳐다봤다가 기절하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내가 뭘 봤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여섯 번째는 TV를 껐는데 어떤 여자가 계속해서 보이면 다시 TV를 틀고 77번 찬송가 채널을 틀어야 해. 나도 아직 뒤를 돌아본 적은 없는데 좀 궁금하다면 뒤를 확인해봐. 하지만 그 후의 일은 내가 책임질 수 없어. 일곱 번째는 이건 엄마 아빠가 꼭 지키라고 했던 건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낮잠은 꼭 자라고 했어. 시간은 딱히 상관없지만 30분 이상은 무조건 자라고 했어. 만약 30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눈이 떠지더라도 자는 척을 하면서 눈을 감고 있어야 한대. 그 다음은 만약 천장에서 걸어다니는 소리나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신경 쓰지 마. 우리 집은 빌라고 우리 집이 제일 꼭대기층이야. 그냥 고양이가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그리고 절대로 귀담아서 들어서는 안 돼. 9번째야. 냉장고를 열었을 때 검은색 비닐 봉투는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했어. 전에 배고파서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냉장고 뒤지다가 봉투에 손댄 적이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 엄청 혼났어. 그건 우리가 먹는 거 아니래. 다른 사람 줄 거라고 절대로 보지도 먹지도 말라고 했어. 10번째는 옷장이나 북박이장이 살짝 열려 있으면 그 틈새를 쳐다보지 마. 한 5분 정도 지나서 그 문을 꽉 닫아줘야 해. 어떤 공포 영화에서도 나왔는데 옷장이나 북박이장은 다른 세계로 통하는 곳이거나 귀신들이 숨어 있는 곳으로 나오더라고. 11번째는 이건 다른 사람도 간간히 알고 있는 건데 화장실을 사용할 때 특히 큰일을 볼 때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돼. 만약 오래 걸리거나 하면 1분에 한 번씩 머리를 흔들어줘. 12번째는 우리 집은 유선전화는 없어. 너희 집도 유선전화는 없지? 엄마 아빠랑 나랑 다 핸드폰이 있어서 집 전화는 없어. 만약 어디서 벨소리가 울리면 그 소리가 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리고 몸을 최대한 엎드리고 눈을 감고 있으면 돼. 잘 들어보면 그건 전화벨 소리가 아닐 거야. 13번째. 간혹 낮에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엄마 아빠가 오시기 전에 밖에서 누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 최대한 조용히 있어야 해. 만약 TV를 보거나 핸드폰으로 노래를 틀어놨거나 새몸이 유튜브를 보고 있다면 소리를 줄이지 마. 집에 누군가 있다는 걸 절대 알게 해서는 안 돼. 14번째. 우리 집에는 와이파이가 없어. 만약 와이파이를 잡으려 했는데 와이파이 이름에 새무민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라는 명이 보이면 한 번쯤은 연결을 시도해봐도 좋을 거야. 우리에게 피해가 있다거나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거든. 15번째. 우리 집에는 전신 거울이 없어. 만약 우리 집을 돌아다니다가 전신 거울이 보이면 절대로 정면으로 쳐다보면 안 돼. 도플갱어라고 혹시 알아? 너와 똑같은 사람을 도플갱어라고 한대. 도플갱어와 마주치면 둘 중 하나는 죽는다 하더라고. 지켜야 할 게 좀 많지. 그래도 저것만 지켜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우리 이제 뭐하고 놀까? 이번 내 생일날 아빠가 닌텐도 스위치 사줬는데 같이 할래?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10시 넘어서 들어온다?